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화재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펌프, 이 이름 없는 영웅을 움직이게 하는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시뻘건 불길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수와도 같은 물을 보내주는 거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소방펌프죠. 소방펌프를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딱 이거예요. 건물의 응급 심장외과 의사. 평소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진짜 위급한 순간, 딱 한 번의 기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하죠. 마치 심장이 피를 보내는 의사처럼요.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펌프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보호자를 보호하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펌프가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펌프를 어디에, 어떻게 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진짜 큰 불이 났는데 그 불 때문에 소방 펌프가 먼저 고장 나버리면 어떡하죠? 혹은 홍수가 나서 펌프가 물에 잠겨버리면요. 끔찍하죠?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을 보면요, 정말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사람이 쉽게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유지보수할 공간도 충분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불이 나도 안전하고 물에 잠겨도 안 되는 곳에 둬야 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버리면 그것도 큰일이니까 동파 방지도 필수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뭐겠어요? 365일 24시간 언제든 출동 준비 완료 상태를 만들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안전한 곳에 펌프를 뒀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성능 시험입니다. 이 펌프가 정말 죗값을 하는지 힘이 센 녀석인지 증명해야 하잖아요. 아니, 근데 불도 안 났는데 펌프가 강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거 좋은 거예요 하는 말만 믿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까다롭고 구체적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 딱 세 가지 조건만 테스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체절 운전. 이건 뭐냐면 물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을 때 펌프 혼자 헛도는 상황이에요. 이때 압력이 너무 세지면 배관이 터지겠죠? 그래서 정격 압력의 140%는 넘지 마라 라고 정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정격 운전. 이건 딱 설계된 만큼 100%의 힘을 제대로 내는지 보는 겁니다. 기본이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최대 운전. 스프링클러가 막 여러 개 동시에 터져서 물을 엄청 많이 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이때도 최소한의 힘, 즉 정격 압력의 65% 이상은 나와줘야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이 펌프 믿을만 하구나 하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오케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테스트를 현장에서 언제든지 다시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성능 시험 배관을 꼭 만들게 되어 있어요. 뭐랄까,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펌프 위치도 안전하고 성능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막상 불이 났을 때 누가 이걸 켜죠? 사람이 달려가서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자동 수호자입니다. 스스로 깨어나는 시스템이죠. 정말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불이 났어요? 근데 누가 저 펌프 시작 버튼을 누르냐는 거죠. 불은 1분 1초가 급한데 사람이 뛰어갈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쉽게 말해 펌프를 자동으로 켜주는 스위치예요. 이게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배관 안의 압력을 감시하고 있다가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압력이 훅 떨어지네? 하고 감지하는 순간 바로 펌프한테 지금이야! 출동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이 똑똑한 두뇌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바로 100리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압력 스위치에 달린 압력 탱크의 최소 용량이에요. 만약 이 탱크가 너무 작으면 배관에서 물이 아주 조금만 새도 압력 떨어졌다! 하고 펌프를 막 켜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펌프가 계속 껐다 켰다 하다가 고장 나겠죠? 이 100리터짜리 탱크가 그런 사소한 변화는 좀 받아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진짜 불이 났을 때만 확실하게 작동하도록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주인공인 펌프가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면 이걸 도와주는 조연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생명을 구하는 지원장치들입니다. 이 작은 부품들이 없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바로 그 이름 없는 지원팀입니다. 펌프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압력계, 펌프가 헛돌 때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열을 식혀주는 순환 배관, 그리고 펌프가 물을 바로 빨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물올림 장치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 물올림 장치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펌프가 지하에 있는 물탱크처럼 자기보다 낮은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펌프가 처음엔 공기만 헛들이키다가 물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그 몇 초는 정말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숫자 어디서 봤죠? 네, 또 나왔습니다. 1000리터. 아까 그 압력 탱크처럼 이 물올림 장치에 들어가는 물탱크도 최소 1000리터는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이 물이 펌프랑 배관을 항상 꽉 채우고 있어야 스위치를 켜는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거죠.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법이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 단 한 번의 그 순간에 소방펌프가 반드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심장에 비유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생활하고 일하는 그 건물의 심장은 과연 건강하게 뛰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